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파가 몰려왔는데요. 24일 뉴욕시장은 참 따뜻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정도 온기는 아니고요. 약간 핫팩 정도의 느낌? 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그날은 1,445원대까지 환율이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오늘 튀는 듯 하더니 지금 이 시간 1,447원대에서 소폭의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해외에 투자한 주식 자금을 국내로 돌려오게 된다면 1년 정도 여기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단편적인 정책이 과연 시장의 체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효용성이 있을지는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체질 개선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조금은 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쉬시고 와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혹시 선물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 방송에서 오늘 선물 같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뒤늦게라도 하루 늦게라도 크리스마스 선물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지막쯤에 히든 종목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옆쪽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위에 링크가 오니까 이쪽 링크 타고 오셔서 우리 방송 끝날 때 오스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종목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해 드릴게요.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의 김하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전거래일의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흐름이었습니다. 큰 움직임보다는 좀 관망세 보였는데요. 반면 뉴욕 증시에서는 단축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 시장도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올해 마지막 금요일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빨간불로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폭 이어오면서 0.69% 상승한 4,1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내리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91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의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보였는데 오늘 또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천억 원대, 기관은 3천억 원대 사고 있고요. 개인 홀로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66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74억 원, 기관은 60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의 훈풍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노무라 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16만 전자까지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삼성이 자체적인 GPU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칩을 사들이는 돈은 좀 줄어들겠고 또 곧 나오게 될 갤럭시 S26개 실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기술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칩의 성능이 안정이 된다면 미래의 로봇 관련된 주에 또 널리 쓰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불러오면서 오늘 52주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4% 상승하며 11만 5,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라닉스, 에이테크솔루션, 모트렉스 등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자율주행 기술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포티투다 본사에 직접 가서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개발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아이오닉스 6를 직접 타보고 판교 도로에서 시험주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을 점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는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에 본격적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5개월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31% 상승한 8,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테오젠 또 특징주입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ALT B4 기술을 먼저 써볼 수 있는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약이 몸에 더 잘 들어가게 하는 주사라고 합니다. 파트너 회사가 자기 약에 먼저 이 기술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먼저 받아가면서 그 사용료의 느낌을 알테오젠에게 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잘 흘러가게 된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본 계약을 맺게 될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1.98% 상승한 4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경제의 맥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26일입니다. 우리 오스틴 전문가 모시고 시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님과 같이. 너무 슬프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네. 어제는 집에서 푹 쉬고 네.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맞아요, 추워요. 네, 좀 나가기 싫은 날씨여서 어제는 공부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뭐 첫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오늘 대주주 양도세 이 확정일이기도 하고 배당 기준일이라 약간은 시장 왜곡이 있는 듯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이 배당 기준일이죠. 이제 오늘까지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기준일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수급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혼조가 돼 있는 그러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가는 시장이고 그 밑에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나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을 대비한 업종 그리고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본격적으로 좀 매집을 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관망을 해보자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요 4.28% 11만 5,8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구간인데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괜찮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이렇게 끌고 가주는 장세가 있으면 좋은데 네. 하이닉스도 괜찮거든요. 그쵸. 근데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까지 좀 관망을 좀 해야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까지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투톱 종목 제외하고 소부장 쪽에서는 내년 이제 4,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외환당국이 어쨌든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1,445원까지 뚝 떨어졌는데 오늘 장 초반에 뭐 상승을 하다가 오늘 그래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개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있습니다만 네. 좀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외국인 대형주 위주로 오늘 사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금융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하기도 했고 이제 좀 이 제스처도 취해졌죠. 그게 저는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국민연금 쪽에서 개입을 했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뭔가 단언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올해를 지나고 내년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 환율 이 정책 당국 우리
국내 정부가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좀 제스처를 취해 주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고 그에 반응해서 이제 환율도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조금 먼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부분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관련된 정책들도 좀 개정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어떻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오늘까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이걸 즐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이잖아요. 오늘 어쨌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율주행 붙은 종목들을 아까 캐스터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튀어오르는데 네. 안 보던 쪽이라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대부터 로봇 뭐 이쪽이 그렇죠. 다 가거든요. 네. 이제 지금 또 이번 주 오늘 이제 사실 최근에 현대차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는데 최근 조금 그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고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는 로봇 섹터는 좀 잘 갔었죠. 로봇 섹터는 잘 갔다가 이제 자율주행 쪽은 오늘 또 이게 정의선 회장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절대 따라 붙으시면 안 되죠. 네, 절대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어쨌든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뭐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은 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또 뭐 라닉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죠.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거나 그리고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붙으면 물르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 물리는 그런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율주행 쪽으로 모멘텀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주가의 상승이 연속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도 내년에 이제 CS 관련된 모멘텀도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따라 붙으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지금 이 관련주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조금 따라붙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오늘 만약에 이 시세에 따라붙었다가는 100% 물릴 것이다라고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방송에서 10월 16일에 사실 현대모백스를 공략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고 80%의 상승률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현대모백스가 사실 10월 16일이면요. 언젠지 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잘 가지 않고 있을 때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거래 동안 지금 계단식 상승을 이뤄내면서 오늘 뭐 17%까지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대모백스네요. 그렇죠. 저희 네네. 이제 커뮤니티 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다들 언급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라고 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AS를 한번 네. 해보자면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올해까지도 분명히 이 실적이 잘 개선이 됐고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대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26년 올해도 그렇지만 26년도에도 이제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적인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모백스 이 물류 자동화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모멘텀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에 이어서 내년 26년 실적까지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매출 보시면은 올해는 이제 4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1천억 원이 늘어난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순이익 단기 순이익도 이제 대략 180억 원 정도에서 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향후 가이던스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오늘 이제 올해까지의 모멘텀보다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2만 원 라인 지금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2만 원을 넘어서 2만 2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지금 갭이 커요. 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일선에 닿았을 때 조정을 받아서 5일선에 닿았을 때 그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10월 16일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현대무벡스 공개 아니죠. 히든 종목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드렸어요. 현대무벡스 80%의 상승률 집계되고 있는데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옆쪽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비추시면 링크 옵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방송 말미에 또 준비한 히든 종목 있는데요. 여기서만 공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연말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좀 섹터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이야기 해볼게요. 사실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만 보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라고 꼭 집어서 좋은 회사다 이야기했고 핵 건조함까지 추진을 한다, 핵 잠수함 건조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음에도 오늘 이렇게 좀 조정폭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사실 뭐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로 반영하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기엔 시장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분석으로 이 조선 관련주들을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선 섹터 지금 조선 업종 쪽으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네, 이제 저는 조선 섹터는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이제 연말 들어서 확실히 조선 섹터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이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없어요, 확실히. 최근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월 23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전날, 23일이었는데 23일 날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 날 음봉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가 마이너스 7%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조선 섹터가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좀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연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주도했던 업종이 지금 조선방산 원전이잖아요. 그중에서 이 조선 섹터가 유독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보시면은 200% 지금 올해 상승을 해줬습니다. 215% 상승을 해줬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이 오늘까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사셨던 이제 예를 들어서 연초에 10억 정도만 사셨어도 올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시겠죠. 지금 200%시니까 만약에 10억만 사셨어도 뭐 어떤 걸 샀으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이요. 예. 하나오션 또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해양도 그렇고요. 대부분 뭐 78% 이제 100% 가까운 수익률을 올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50억을 넘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지금 오늘까지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로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멘텀을 다들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화는 이미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쪽에서 이제 미국 핵잠수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그리고 이제 기존의 조선소 인수를 위해서 올해 9월부터 발품을 열심히 띄고 있어요, 정말.
네,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해 말일부터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제 내년 상반기 또 우리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다만 이제 미국 조선 관련된 이 법안들이 사실 얼마나 빨리 개정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늦지 않게 개정이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회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선박 조선업을 건조 속도가 굉장히 탑티어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과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글로벌 시장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이 조금 오늘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선 섹터도 본격적으로 좀 담아가도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조선 섹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어쨌든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에 미리 담아보자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반영이 되는데 네. 이 23년도, 24년도 물량이 대부분 고부가 가치의 선박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반영이 되면은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이제 상회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실적 대부분 다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조선 섹터나 원전,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거 다들 알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모멘텀의 이슈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같은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년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이제 수주 계약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를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괜찮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았다면 조선도 함께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담아볼 만한 구간이 올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선 관련주들 오늘 분석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했죠.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29조를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AI 칩 스타트업 그록의 인력과 라이선스를 인수를 한 건데요.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사실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이렇게 시장이 4,100포인트 위로 올라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막 괴로움에 시달리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괴로움에 시달리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AI 쪽이나 이쪽에 뭔가 사그러들만 하면 계속 불을 지피는 듯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제 학습이 됐을 것 같아요. 빠졌을 때는 꼭 IT 투톱 사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 또 기회를 주지 않고 날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반도체 투톱 제가 이제 입이 아픈데 항상 말씀드렸죠. 살아있을 조정 때, 시 네. 매수해야 된다. 네네. 제가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 11시 경제방송 네. 이 TV 출연을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그날 당시에 항상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삼성전자는 신고가 영역을 넘어서서 11만 6천 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이슈는 우리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엔비디아발, 이 그록발 이슈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이제 GPU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엑시노스 2800이라고 하는데 이게 2600이죠. 네네. 2027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삼전이 이번에 자체 개발한 이 GPU가 탑재된 이 엑시노스 AP라는 것은
이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통합 칩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글라스나 뭐 핸드폰 또는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플랫폼에 적용이 되는 그런 GP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독자 GPU 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은 이제 미국의 브로드컴 기업처럼 이제 외부의 고객사의 칩을 이제 대신해서 설계해주는 이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반도체 사업도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주력 사업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ASIC 반도체, 다른 기업의 칩을 대신 설계해주는 이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욱더 하나 더 붙어졌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종목인 뭐 가온칩스나 또는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면요. 가온칩스 차트 보시면은 오늘 10% 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가온칩스는 이제 흔히들 이제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직접적인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이 가온칩스 제가 지금 차트 띄워드린 이 가온칩스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도 밸류체인으로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에요. 차트도 보시면은. 특히 이 가온칩스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자주 보는 이 MACD 지표에서도 지금 상승 시그널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오늘 또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이렇게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장비주들이나 이 소재 부품 종목군들도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하우스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쪽이 사실 우리 반도체 갈 때 많이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가 워낙 좀 곡이 많기 때문에 네네.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종목들 오늘 강세가 네, 커서요. 오늘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이 60일 장기 이동평균선은 오늘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근에서 마감만 해준다면 물론 그 윗단 55,000원 라인에 조금 물량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막대기 차트가 있는데 물량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 이 반도체 쪽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4분기 실적 발표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한 번 더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가온칩스 오늘 종가에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단 일단 위아래 꼬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윗꼬리도 있고 아래 꼬리도 지금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종가에 조금 확인을 하시고 6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히 지지라인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오늘 IT 투톱 강세 보이는 가운데 어떤 종목에 좀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디자인하우스 쪽 시세 괜찮은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가온칩스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든 종목은 아니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히든 종목 아래 함께하는 공간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몇 거래일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봐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풀 꺾
섞였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알테오젠이 그 지난한 시간을 겪고 난 뒤에 내년에 그 글로벌 제약사와 옵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그간의 이슈들이 사실 악재는 크게 반영이 됐는데 이 호재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4.63%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1.85% 43만 9천 원. 그러니까 4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56만 9천 원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치고 가줘야 네.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은데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이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이야기,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올해 진짜 많이 얘기를 했을 때 네.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 얘기를 지금 연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생각인데 연말인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아이디어로 이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해 주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을 좀 예를 들어봤는데 사실 그 밑에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그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뭐 에임드 바이오드랑과 네. 이제 알지노믹스도 있었죠. 맞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그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제 중순을 넘어서 조금 약세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에요. 네,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쪽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총이 가장 거의 이제 탑티어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제 50억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분들이 꽤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특히 이 특정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런 물량은 또 나왔었어요. 네. 연속성이 이 연마다 있었던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초되면 또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확실히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이게 대주주 연말 회피 물량이 넥스트레이드 저녁 8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이제 그 막판에 갑자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변동성을 우리가 체크하고 안전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D&D 파마텍도 보시면은 올해 600%가 올랐어요. 그 연초부터. 연봉을 보면 항상 마음이 그래요. 예. 확실히 이 제약바이오 쪽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재평가를 좀 많이 받으면서 확실히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제 기술 이전도 많이 올해 진행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올해 말에도 조금 뭐 다양한 기업들이 ABL 바이오라든가 또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지만 이제 연초에도 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내년 초에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기업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올릭스라든가 뭐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뭐 한미약품 등등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RNA 간섭 관련 치료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쪽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이 종목군들을 좁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보로노이도 있을 것이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요. 시총 상위 이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사실 이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바이오텍 회사들이 한 12개 대형 제약사들이 받아들이기로 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 약가 인하를 진행을 한다는 건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신약을 본격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이제 더욱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약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야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제 그래서 기술 수출이나 이제 기술을 사가려는 움직임이 내년부터도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서 또 우리 국내 이 제약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1상, 2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또 기술을 사가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술을 사서 사용을 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경쟁사가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허처럼 네. 미리 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내년에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고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는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로 담아보자. 예,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쨌든 글로벌 빅파마와의 그런 수주나 계약이나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되 그리고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펩트론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쪽을 어쨌든 살펴볼 때는 기업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D&D 파마텍 같은 네. 종목을 연초에 담았다면 600%겠지만 네. 알테오젠 같은 종목 담았다면 지난한 시간이 너무 길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네. 몸에 사실 바이오 쪽이 이게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언급드리는데 차라리 ETF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네. 네.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그 종목을 좀 추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RNA 간섭 치료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제 비만 치료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먼저 좀 보시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 내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망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기 아래에 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또 제가 올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내년의 전망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정보들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 중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면 정보성 많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관심 있다 하시면 또 이야기 주시면 좋겠고 제가 힌트를 보니까 또 여기서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12월 26일 오전 11시 38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더하면서 4,14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양전했네요. 0.08% 91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급에서 좀 갈립니다.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지금 대형주를 사고 있고 기관도 여기를 받쳐주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시장에서 돋보이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환율도 1,447원대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약간 안정화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체크해봐야 할지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 기회 찾아주셨어요? 제가 현대무백스 보고 와, 이 종목 당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히든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기업은 이제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AI 판독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이 심질환 진단과 이제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업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 모비케어와 이 싱크라는 이 주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모비케어는 먼저 이 심전도 분석 서비스로 이제 이거를 가슴에 부착을 하고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부정맥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는 이제 패치형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싱크는 병동 내에 입원 환자들의 이 바이탈들, 이 뭐 체온이나 뭐 등등을 체크한 실시간으로 감지해주는 이제 환자의 모니터링 이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그동안 이제 좀 양적인 성장을 해왔던 시기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질적 성장, 즉 이 이익 실현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년부터 올해까지는 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깔아놓은 이 병원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매출이 이제 비용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J커브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 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통 의료기기의 특성상 한 번 도입한 병원은 이제 시스템을 쉽게 바꾸지 않은 이제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누적된 이 고객사들이 고정 수익원이 돼서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될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령화 그리고 이제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조금 사회적 이슈로 조금씩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앞으로 스마트 병동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이 싱크가 이미 전국 1,000개가 넘는 이 병원 네트워크를 확보한 상태고, 이제 이 숫자는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몽골이나 홍콩, 베트남 같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을 넘어서 이제 미국과 중동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쪽으로는 이미 이 모비케어 이쪽으로 지금 모비케어 센터의 세팅을 이미 다 마치고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 FDA 이 승인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큰 무리가 없으면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구간 시기에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으로 실적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간 실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는 이제 24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적자였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 또 매출액과 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조금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14만 원 라인 부근까지 올라온 후에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차트상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11만 3천 원, 11만 4천 원 라인에 지금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잘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매집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놓으면 이제 내년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또 매수 타점, 공략 타점들 알으셔야겠죠.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라인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히든 종목은요, 함께하는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비춰보시면요, 링크가 하나 위에 뜨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번거롭지 않아요. 들어오셔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둘 다 못 받았다 막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함께하시는 공간에서 현대무백스 오늘 수익 많이 나셔서 많은 분들 기뻐하고 계시다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면 벌써 내년이에요. 그렇죠. 네. 예. 뭐 이거 정말 한 살 더 먹게 생겼는데 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더 먹기 전에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네. 다음 주에는 주식 투자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살 그렇죠. 더 다음 주 먹는 굉장히 만큼? 중요한 맞습니다.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다음 주 제가 주간 캘린더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자면 일단 월요일에는 결산법인 배당락일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가 거래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화요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년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FOMC 의사록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과 목요일이 이 완전 연말로서 한국과 이틀 연속 이제 폐장일입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쉰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대신 금요일에는 증시가 열립니다. 26년 첫 거래일인데 일본 증시는 휴장인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또 금요일 날 또 한 살 먹고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그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또 이 다음 주에 이어서 다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CES 2026이 다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 뭐 또 자율주행, 또 모빌리티, 이 스마트홈 등등 이 다양한 이 IT 가전 박람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 또 LG전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여기 이 CES에 대거 좀 참가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정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복잡하게 많은 일정이 있어서 우리 방송 또 팔로우 하시면서 계속 저희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정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CES가 다다음 주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장 초반에 강세였는데 다 밀어버렸거든요. 지금 맞아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반도체만 지금 좀 살아남고 로봇 관련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로봇 섹터도 지금 사실 로봇 섹터도 연초부터 강하게 올랐죠. 맞아요. 정말 이번 올해 어떤 키워드가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에는 로봇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로봇 섹터 쪽에서도 어쨌든 기존 연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대주주 분들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 대부분이 이 수급적인 이슈로 빠지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다음 주에 이런 이 CES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뭐 대형주와 강력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와 연관이 있는 뭐 로보스타나 엔젤 로보틱스 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요. 뭐 현대모비스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조금 잘 추려서 네, 대형주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낙폭이 큰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잘 잡혀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종목이든 막 무작정 달려들 때가 아니라 기회라고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래도 기회가 있는 쪽은 담아볼 만하다. 그렇죠. 그래도 네.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어쨌든 CES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나올 뭐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모멘텀들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런 소식 가득 채워서 준비해 올 테니까요. 11시에는 경제의 맥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